뭐 젓가락을 한 짝씩 한 손으로 들고 이렇게 집어먹어. 이게 뭐냐면 뭐 사슴벌레 집게 전법이야 하면서 뭐 이렇게 집어쳐먹어. 인스타로 많이 보다가 유튜브 라이브 와보네요. 혹시 남자가 쉽게 바뀌는 여자에 대한 주제도 업로드 돼 있나요? 그 남자들이 금방 물리는 여자를 말하는 건가? 남자를 자주 바꾸는 여자? 능력 좋누! 어케누! 아니 난 저거 근데 저렇게 얘기해도 뭔 말인지 모르겠네. 저 뭐가 궁금한 건지 정확히. 질문의 의도가 정확히 뭔지를 파악을 못하겠어갖고 저런 비슷한 영상이 있다 없다도 얘기를 잘 못해주겠네. 근데 없는 것 같아. 보면은 기본적으로 내 채널에는 저런 게 없어. 이런 사람들의 심리 하는 이런 심리를 분석하는 영상은 생각보다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고민 상담을 베이스로 이야기하고 꾸려가는 거는 많지만 그냥 이렇게 어떠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어떠한 분석은 생각보다 없어. 저는 항상 그냥 고민 상담을 해서 고민 상담 영상만 업로드 되는 류의 사람이지 그런 거는 생각보다 없어. 나는. 그럼 해봅시다. 질리는 여자의 특징. 아, 이거는 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질리는 여자의 특징, 질리는 남자의 특징을 분류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질리는 사람의 특징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질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인간은 공감대라는 기본적인 그런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서 특히 관계라는 게 형성될수록 그리고 친밀해질수록 가까워질수록 그 공감 능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부정적 감정이 계속해서 옮아. 그래서 어떠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좀 멀리 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부정적인 사람은 굉장히 빨리 질리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 없이 무언가를 못하는 사람. 이게 뭐냐면 물론 연인 사이에 함께 뭐든 함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죠? 의존적인 거. 근데 이제 개인이 처리해야 될 것들이 분명하게 있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나를 따지면 나는 방송이겠죠. 방송은 내 일이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뭐 남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것처럼 자기의 일들이 있는데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은 그거를 하게 하는데 집중이 안 되지. 왜냐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나를 건드리고 할 테니까. 혼자서 뭐도 못하고 계속해서 내 근처에서 알짱될 테니까. 그래. 냉정하게 내 할 일 없어도 돼. 그냥 먹고 사는 것도 상관없어. 오케이. 다 그렇다 쳐. 그냥 같이 재밌게 놀기만 해도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나마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 개인의 일들이 꼭 필요하잖아. 필수 조건으로 존재해야 되잖아. 그게 있어야 내 또 사생활도 가능한 거잖아.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안 굴러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순간 이 사람한테서 질리겠지. 이 사람이 있음으로써 내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는 1번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은 계산적인 사람. 말하다 보니까 이거 되게 최악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계산적인 사람이 금전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만이 포함이 아니야. 이 계산적이다라는 게 되게 많은 부분에서 존재하는데 이 계산적인 사람은 어느 부분에서도 또 티가 나냐면 내가 힘듦을 겪거나 불리한 상황 혹은 어떠한 다툼 속에 있을 때 감정적인 이런 계산도 해. 그러니까 내 애인이 A야. 내가 B야. 근데 내가 C랑 싸워. 그러면 C랑 B 사이에서 계산을 해서 C가 맞는 것 같으면 C 편을 들어.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그런 감정적인 것까지도 계산이 들어가. 그러니까 오로지 돈만을 계산하는 게 아니야. 1,000원, 2,000원 이런 것만 계산하는 게 아니야.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계산해. 그런 계산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날 위해서 틀린 사람이 될 생각 없어. 나는 내 감정적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 당신이 아무리 봐도 오답인데 내가 당신 편 들면 나도 오답 편 드는 사람이잖아. 그럼 나도 멍청한 사람 되잖아. 맞지? 그래. 당신은 그런 사람이면 안 되지. 이런 게 된다니까? 대답!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는 알지. 그냥 무작정 이 사람이 다 맞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틀릴 수도 있지.
그게 잘못된 행동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사랑을 하고 연인이 됐을 때 이 사람을 위해 아닌 것도 맞다라고 해줄 수 있는 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계산적인 사람들은 그런 게 안 되더라고. 되게 계산적인 사람들은 감정적인 부분도 계산을 하니까. 요거 세 개가 제일 큰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조금 질리는 여자, 질리는 남자 했을 때 그냥 질린 포인트는 사실 개 많아. 거기에다가 이제 개인적 성향까지 포함시키면 진짜 수도 없이 많아. 그지? 유난히 뭐 나는 이런 거 싫어해 막 이런 거 뭐 있잖아. 대표적으로 나로 좀 따지면 뭐 나는 밥 먹을 때 엄청 지저분하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 난 그걸 굉장히 싫어해. 막 국물 엄청 많이 막 뚝뚝뚝뚝 다 흘리고 반찬 다 흘리고 막 하면서 엄청 더럽게 먹는 애들 있어. 막 나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내 개인적인 성향이지만 내 개인적인 정 떨어진 포인트.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사실 정 떨어질 포인트가 엄청 많지. 엄청 많은데 대표적으로 요거 세 개는 이제 공통적으로 모두에게 속하는 것 같아요. 젓가락질도 봐? 젓가락질은 안 봐.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순수한 의도만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지면 괜찮은 것 같아. 도구 같은 거는. 그러니까 내가 오타에도 별로 신경 안 써. 그러니까 특별히 의미가 바뀌는 거 아닌 이상은 오타도 크게 신경은 안 써. 내가 왜 오타를 신경 안 쓰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나는 언어는 의사를 전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의사 전달에 만약에 문제가 없는 오타라면 나는 그런 오타는 충분히 있어도 그냥 신경 안 써요. 의사 전달이 명확하게 됐다면. 수저나 젓가락도 손 모양이 좀 다르더라도 그게 그 역할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젓가락이 젓가락으로서 역할을 하고 뭐 숟가락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나는 그거는 뭐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근데 너무 말도 안 되게 하면 약간 신경 쓰일지도. 뭐 젓가락을 한 짝씩 한 손으로 들고 이렇게 집어먹어. 이게 뭐냐면 뭐 사슴벌레 집게 전법이야 하면서 뭐 이렇게 집어쳐먹어.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뭐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요거는 나이가 들면서 생긴 정 떨어진 포인트거든. 뇌가 과도하게 순수하게 깨끗하면 정이 떨어져. 그러니까 나 어릴 때는 뭐 저럴 뭐 귀엽다 저 사람 귀엽네 저럴 수도 있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내가 나이가 들면서 되게 당연한 어떠한 경제관념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어떠한 이런 뭐 이런 거라든지 되게 당연한 게 이제 말도 안 되게 깨끗하면 정이 떨어져. 나이가 드니까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좀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면 뭐야? 이런 느낌이 있어. 뭐 대표적으로 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이제 없는 상태잖아. 근데 나랑 얘기를 만약에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없잖아. 뭔 소리야? 대통령이 어떻게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진짜 당연히 아는 이야기들조차 모르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 역사적 뭐 이런 거 교과서에 나오는 거 몰랐을 수는 있다 쳐. 근데 이런 너무나 당연한 현상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건 하나의 예시예요. 내가 그런 사람을 보지는 못했어 아직. 샷다 마우스 부탁드릴게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가치관에 대해 아예 정보가 제로인 사람. 근데 저 기준이 내 나이 또래를 말하는 거겠지? 근데 나는 저게 전자예요. 후자는 내가 보기엔 멍청이에 가까워. 가치관이 완전 다르다는 건 자기만의 어떠한 사고와 원리가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오히려 전자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오히려 나와 가치관적인 부분을 맞춰나가고 뭐 조정해나가고 이게 오히려 전자가 더 가능하다고 봐. 나는 뭐 나이를 좀 먹었는데도 가치관에 대한 정보가 제로이면은 그거는 그냥 멍청이야 그거. 대화 안 통할 가능성이 있어. 그거.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도 가치관에 대한 정보가 제로라면 그 자존감도 존나 쉽게 떨어져 그런 애들이. 굉장히 위험해. 대신 싸울 일이 없잖아요. 뭔 소리야 싸울 일 투성이일 것 같은데. 야 멍청한 인간이랑 있으면 더 빡쳐. 혼자 싸워야 돼. 그게 더 하나 얘는 왜 싸우는지도 모른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지. 누가 봐도 잘못했어. 야 너 이거 잘못됐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왜 나한테 자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이거는 그냥 잘못된 거니까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 안 잘못됐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된다니까. 혼자 싸운다고 혼자. 그러다가 막 화내면 아니 이게 지금 이래가지고 네가 이래갖고 이런 거 아니야.
아, 왜 화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논점을 보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화내잖아. 아니, 안 낼 테니까 화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논점을 보라고. 그러니까 논점에 당신이 화내는 거잖아. 약간 이렇게 된다니까. 멍청한 애들이랑 싸우면 그 약간 싸우는 이유 없이 싸워야 돼. 혼자 싸워야 된다고. 그 멍청한 애들이랑 싸우면 논점 파악 못해 그거. 근데 나이가 먹도록 가치관에 대한 이런 게 하나도 없다. 그거 내가 보기에는 멍청한 사람이야. 그건 경계성 지능장애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경계성 장애가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대. 그 뭐였냐면 어떤 남자가 있어.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실제로 수능도 3점 몇 등급이었나? 2점 몇 등급이었나? 수능도 그냥 적당히 잘 봤어. 그리고 괜찮은 대학도 갔거든? 공부를 하는 거는 그냥 공부가 돼. 근데 알바를 하면 일을 못 배워. 전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일머리가 없다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일을 전혀 습득하지 못해. 그래서 검사해봤더니 경계성 지능장애가 나왔대.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전체적으로 지능이 조금 낮은데 뭔가 장애 영역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약간 이렇게만 느끼는데 그게 기준이 되게 나도 처음에 그거 신기하더라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공부는 되는데 어떻게 저게 안 되지? 학습 능력이 존재하는 건데 왜 안 되지?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머리로는. 왜냐면은 공부를 하고 그거를 뭔가 내 지식을 습득했다는 것 자체가 학습 능력인 거잖아. 근데 학습 능력이 존재한다는 건데 왜 이게 일을 못 배우지? 근데 그것도 경계성 지능장애 일종이라던데? 말할 때 이래라 저래다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했더니 나 훈계하는 거야? 나 가르쳐?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가르쳤네. 아니 저거 네 말투가 가르치는 말투가 맞네. 좋지 않을까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안 돼? 라고 물어보면 말해야지.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기분이 나쁜데 이렇게 말해주면 안 돼? 그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거잖아. 근데 야, 너 말 그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말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거는 이건 가르치는 게 맞잖아. 충분히 가르치는 것처럼 들을 수 있는 말투잖아.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상대가 기분이 좀 안 좋거나 예민한 상태라면 충분히 저렇게 말하면은 가르친다라고 느낄 수 있긴 하지.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나쁘지 않더라도 말투가 되게 중요해요. 충분히 말투로 저 사람이 아니 꽂게 해석이 가능한 말투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뭔가 말을 전달할 때는 의문이 아니라 부탁식으로 하는 게 맞아. 모든 말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부탁하는 게 맞지. 이거 물어보는 거는 그 잘못된 대화 방식이야. 무조건 부탁식이어야지.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부탁해야지.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 그랬을 때 상대가 왜? 라고 물어본다면 그에 대한 내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하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내가 기분이 이런 느낌이 든다. 혹은 뭐 기분이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한 논리와 이유를 설명해 주면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거니까 어차피 주체가 나잖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는 유치원생들한테 유치원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쓰는 거고. 우리 여운 어린이 일로 오세요. 선생님이 친구가 이렇게 하면 여운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거는 뭐 그거 뭐 어린이들이나 가르칠 때 쓰는 말이고. 아니, 너 키 몇인데? 괜찮아. 너 어차피 침대랑 있잖아. 누워있으면 183은 의미가 없어. 너 눈 키는 비슷하다고. 괜찮아. 눈 키는 뒤통수부터 얼굴까지야.